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데 제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지난주 성적도 그렇고 또 몸 관리도 제대로 안 됐죠.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난주 현장에서도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현장 판단에서도 미스가 좀 많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도 일삼차기 많이 들어와 주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뭐 경마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 뭐 늑발이나 뭐 착지 불량이나 기립 늑발로 제가 추천한 마필들이 좀 부진을 겪었던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솔직히 분석 자체가 그렇게 지난주에 약간은 좀 원활하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일요일 경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많이 놓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그나마 현장에서 한 경주 정도 단방으로 여러분께 적중으로 안겨드렸지만, 뭐 그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현장에 계셨던 분들하고 저와 톡방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만 이렇게 적중했던 내용이 있고, 또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부진한 결과를 많이 냈어요. 또 추첨 마필들이 다수의 뭐 입상권이나 3차권에 입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춤바가 이번 주에 좀 더 이제 부진한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떤 부분이 페인인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분석 실수를 했고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를 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더 흥분하거나 좀 더 자만하게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한번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월말 경마에 지나서 5월 월초 경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텐션이 다운돼 있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좀 이해해 주시라고 부탁드려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좀 차근차근 조근조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이렇게 활기차게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는 조금은 양해 부탁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춤바 뭐 방송을 진행하다가 업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여러분께 좀 다가가고 싶다. 이번 주는 좀 이런 부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 분석을 보시고, 대박 아니 쪽박이다. 너 분석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냐. 또 무슨 이게 분석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춘파의 추천 복병마나 뭐 충마 복병마는 복병마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복병마들을 꾸준히 찾아낼 것이고, 그런 복병마를 찾아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 복병마들이 입상을 하고 3차권 안에 들어와 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저는 부재를 마다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런 마필들 분석하고 찾아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충팔 스타일도 그랬고, 그런 부분으로 보병말을 많이 잡았고 배당말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팔 스타일이다. 그리고 충말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충말을 바꾸기도 하고, 충말에 대한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현장의 이제 마필 상태나 기타 여러 요소들을, 지난주 1경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현장에서 8번 1마레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8번 1마레를 제가 축으로 놓고, 축이 아니라 이제 주력권 막권으로 단 두 방으로 4, 8 이렇게 4번 놓고 들어갔는데, 4번이 3차에 주면서 아쉬움이 남았죠. 그래서 8번 1마레가 현장에서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해 드린 거고, 그거를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현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마필이 좋아진 부분, 상태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마레가 그렇게까지 좋았지 뭐. 저는 4번 8번만 눈에 들어왔는데 4번이 3차기 주면서 아쉬움이 남았죠. 솔직히 약간 4번이 걸음상으로 확실히 좀 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1경주부터 그렇게 1, 3차로 아쉬움이 남고, 또 후반부에 갈수록 뭐 저배당 적중이야. 저배당 적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2점배 배당 복승시 2점배 배당은 누구나 저거 볼 수 있는 마필, 인기도대로 들어온 내용이고 능력인 내용이기 때문에 단방 적중 이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적중했다고 해서 의미는 없고, 전체적인 환수율을 놓고 봐야 됩니다. 내가 추천한 마필이 얼마나 들어와줬고, 또 어떤 내가 추천한 막권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줬고 환수율이 나와줬는지. 지난주에는 일요일 경마 같은 경우는 환수율 측면에서 전체적인 부산 경마, 뭐 서울 경마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한 경주 적중이지만 배당이 14레벨이라는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환수 측면에서는 크게 손해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승부 경주도 있고 또 다른 경주도 여러 개를 하는데 어떻게 그 한 경주만 믿고 가냐? 매 경주 너만 믿고 가다가 그 한 경주 때 너 못 믿겠어 하고 안 가서 적중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타임 보다 너랑 마음이 맞아 하고 그때 배팅을 하셔서 적중하신 분도 있고, 아예 오늘 너무 부진한데 좀 약하게 가야지, 그래서 그 경주는 좀 약하게 가서 약하게 적중해서 결국 전체적인 손해 봤을 때는 환수위 측면에서는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성적, 여러분들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를 못 드렸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경마도 마찬가지고 토요경마도 마찬가지였죠. 적중이라고 해야 좀 배당 마필을 많이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방송에서 언급드린 마필들보단 다른 마필들을 제가 좀 놓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제주경마도 그렇고 일삼차기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파가 노력하겠고, 지난주 좀 아쉬웠던 부분 제가 보완해서 이번 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토요경마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마필들이. 그래서 현군에서 약간은 기복박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10대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띄운 내용으로 봐서는 이 마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 있어요. 2번 스트롱 벌처, 5번 다이어락 속보, 7번 카이나, 8번 천년해피. 이 네드의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펼쳐 나갑니다. 그럼 이 네드의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펼쳐 나가는 흐름 속에 또 뒷선에서는 1번, 3번, 10번에 추임 역전을 노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진마 편성에 앞서 나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면 보여준 순발력과 스피드로는 어떤 마필이 앞서 나가냐? 8번 천년해피가 근소한 우세가 있습니다. 선행 마필이고, 또 2번, 8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2번은 레치게이 때 신현철 기수의 스트롱 벌처. 강하게 신현철 기수가 몰아서 내준다면 8번 천년해피와 동일한 순발력으로 나가줄 수 있는 내용인데, 8번 천년해피가 외곽 게이트긴 하나 이 마필 자체가 초반 치고 나가는 스피드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우른 기수의 천년해피라면 오히려 초반에 강승부가 예상이 되고,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따라가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천년해피를 좀 앞선 장악이 유리하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필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저는 축으로 공략한다. 8번 천년해피를 기본적으로 일단 축으로 추천드리고, 후자권에서는 바로 붙여가는 2번 스트롱 벌처도 돼 있고, 그리고 직전에 실격을 한 마필이죠. 카이나. 임경 기수가 다비드 기수를 의도치 않게 낙마를 시켰죠. 마필이 잠깐 약간 흔들렸는데, 그때 4번이었는 다비드 기수가 낙마를 했죠. 그 마필에 카이나에 걸려서. 그 때문에 카이나는 그러고도 띄워주면서 라스트에 약간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임경 기수도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제대로 추지는 못했다. 마필 자체도 괜찮고,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7번 카이나. 제가 보기에는 패턴도 올라왔고, 마필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아파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이현정 기술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현정 기술을 고민해봤는데, 복귀 전부터 상당한 말머리를 보여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공격적인 말머리예요. 다른 기수들이 약간 빠른 주로에서 주로 상황이나 다른 외국 기수들하고 약간은 눈치 싸움을 많이 하는 도중에, 다른 기수들은 약간은 좀 편하게 타는 전개를 선호하는 와중에 이현종 기수는 마필이 온 상태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곽으로 공략을 많이 했죠. 외곽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면서도 공격적인 기승을 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군대 갔다 와서 힘이 많이 붙었어요. 마피를 밀어내는 힘이라는 게, 뭐, 기승수 자체는 크게 는 부분은 아니지만, 힘 자체가 좋아졌어요. 기승수의 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상당히 잘하고 나오지 않나. 이현종 기수는 저는 기대해볼 만해요, 앞으로도 그런 공격적인 기승을 해야 좀 우리나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번 드림머니도 어느 정도의 관심권에 있는데,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곽 게이트고, 이걸 또 무빙으로 그렇게 밀어서 올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드네요. 물론 약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드림머니도 좀 복병권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의 열대 마필 중에, 다른 뒤에서 오는 마필들이 쉽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8번 천년이필을 축으로, 그리고 2번 스트롱 벌처, 7번 카이나 정도 생각해 보는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순전히 띄워온 내용으로는 3번과 11번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프바다와 11번 금화 매저스티, 마필들이 최근에 좋았던 내용이고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근데 3번 캠프바다는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4월 9일부터 3일간 산통 병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좋다고 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캠프바다, 강도는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패턴상으로는 너무 좀 무리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치 게이트고, 물론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번에는 인기마로 돌아오겠지만 1000m도 거리 내렸고, 캠프바다는 저는 현장까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마필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고, 저는 이 마필은 주로 나가는 윤승하고 주로 나가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마필. 이건 현장에서 제가 캠프바다를 말씀드리겠고, 11번 금화 매저스티, 이 마필은 다시 한번 외곽 선행 강공이 예상됩니다. 다만 게이트는 더 외곽으로 밀렸죠. 자칫 금화 매저스티가 내선 마필들을 못 넘어간다면 외곽에 좀 무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세인 기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리하게 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약간 외선에서 못 나갔다고 싶으면 좀 참고 내선으로 들어옵니다. 좀 중앙권을 자리를 잡고 전개를 펼치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 앞에 마필은 어버 되네 할 때는 그냥 바로 선행으로 내지리는 그런 영리한 기승을 하기 때문에 11번 금화 매저스는 솔직히 저는 선행 나가면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공 승부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금화 매저스는 좀 영리하게, 문세인이 자칫 약간 1000m이기 때문에 약간 멈칫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수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문생기수라고 해서 로봇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화 매저스티도 저는 현장에서 정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태다 하지 않는 이상은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 직전에 이거 정말 마필 올라왔다, 조심해야 된다, 내성병력 말씀드렸죠. 내성병력 이마필 전개적 측면에서 직전에는 너무 잘 타고 왔어요. 1번 게이트 내용이었고, 이번에도 2번 게이트 내용, 내측 파고 나올 수 있냐? 물론 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단아까 기술 때문에 초반에 더 강한 멀모리, 근데 초반에 더 강하게 몬다고 해서 이 마필이 더 뽑아 나오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한 발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마필도 입상권보다는 내선병력 이번에도 좀 3차권 정도로 보는, 복승권보다는 3복승권에 좀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강력하게 좀 보기는 어렵다. 마필 상대들이 직전보다는 상당히 강해 보여요. 그리고 4번 노드 우먼, 휴양 이후에 직전에 원활한 전개 속에서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죠. 이선 전개에서 가능성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필이 사세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7조에서 조상범 기술을 또 다시 기승시키는데 53km 동일부중이고, 충분히 이 마필도 앞선에 빠르게 나가준다면 직전과 같은 모래 안 맞히고 내선이나 앞선 전개가 펼쳐진다면 4번 로드우먼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근데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이 마필도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다른 마필들이 좀 외곽이나 내선에서 강하게 밀고 나온다, 그럼 샌드위치 될 경향도 있기 때문에 4번 로드우먼도 조금 고민해봐야 되고, 충파가
뭐 고민을 많이 해봤으나 이번 경기 어떤 마필이 될까? 물론 3번, 11번에 약간 우세인 걸음이 좀 보여졌지만 저는 이 마필은 확실히 올라왔다는 마필이 있어요. 절대 밀리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이 마필이 입상권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1번 야호 MJ 캣입니다. 직전에 임경기수가 기승했죠. 이 마필은 딱 보니까 호흡이 짧아요. 1300, 1200 이런 것보다는 1000m 단거리 딱 한 발 쓰는 마필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마필이 좀 한 주 밀려서 출전해요. 지금 적당한 강도를 올리고 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마필은 결국 1000m에서 성적을 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10번 게이트이고 이번 경주에는 1번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의 이점이 뭐냐? 내 측에서 다른 마필들 편하게 2선, 3선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1000m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마필이 코너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약간 밀리기도 해요. 마필 자체 걸음들이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는 이상 바로 코너지 않습니까? 100m 이전까지는 진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필이 내선에 있는 마필도 코너를 돌면서 자꾸 원심력에 의해서 외곽으로 밀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1번 게이트의 레츠 게이트는 편하게 펜스를 따라가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 성적을 고루고루 잘 내주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1번 게이트라는 더할 나위 없는 찬스와 마필 자체는 확실히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성도 솔직히 그렇게 막 야후 MJ캣이 상대를 못할 만한 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백투하루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공격적인 말머리를 하죠. 특히 3코너, 4코너 지나 나오는 시점에 1000m 같은 경우는 백투하루 기수는 4코너 들어가는 시점부터 약간 공격적인 말머리가 나와요. 이 마필은 어차피 단거리에 써야 됩니다. 1번 야후 NJK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쌍승시 축 이런 게 아니라 충파는 입상권 축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축마를 말씀드릴 쌍승시를 많이 사주고 쌍승시를 많이 사는데 저는 입상권의 안정적인 축마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후 NJK는 내선에서 파고 나오는 라스트 다른 마필들을 넘어서는 역전을 노리는 한발 충분히 치고 나온다. 1번 야후 NJK 유리한 조건에 저는 1번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후차권은 현장에서 좀 3번 캠프바다 11번 금화 메제스티는 현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고 4번 로드 오mon까지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현장 상태를 1000m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3세 이하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12대 마필들이 좀 복잡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필들 능력이 우열이 약간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이 마필들이 강하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인기를 모아주는 속에 일단 먼저 데뷔전 치르는 마필 이 마필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번 명왕 아마 많은 관심이 쏠릴 겁니다. 이 마필에. 왜냐 주임사를 1분 01초에 뛰었어요. 그리고 마필이 여유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기도 좋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순발력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고 기본적으로 마필이 만들어서 기본기가 좋다. 이동화 기수와 기승하고 있는데 데뷔전 통할 수 있다.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에요. 근데 명왕은 데뷔전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기도 갖추고 걸음도 좋고 주행사만큼만 띄워줘도 충분히 입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으로 안고 가는 게 맞냐. 저는 솔직히 데뷔전은 약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무래도 실전하고 주행사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더 띄워준다는 내용도 없고 아무래도 실전 경험을 치러봐야 치열한 경합 속에 마필들이 강한 말머리 속에 전개를 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 명왕이 명확하게 선행을 나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는 4번 명왕 물론 안고는 가야 돼요. 이 마필을 뺄 수는 없어요. 안고는 가는데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제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 유롱프라인 이 마필은 단점이 있죠. 모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김동수 기수가 이 마필은 외곽으로 전개를 해요. 외곽으로 빼거나 어차피 지금 뭐 9번 게이트, 6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모래를 최대한 안 맞히는 경주를 펼치면서 전개를 펼쳤어요. 지금 1번 게이트예요. 이거 모래 안 맞으려면
내측이 열리거나 안쪽에 마필들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롱 플라잉은 김동수가 그러지 내측에 갇히게 되면 의도적으로 외곽으로 빼게 돼 있어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롱 플라잉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전개상 고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필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유롱 플라잉 저는 솔직히 추후로 안고 가긴 그렇고 라스트에 올라오는 한 발 정도 3차권 정도로 보고 있는 마필이고 걸음은 좋아요. 7번 한센 블레이드 아마 뭐 현장에서 인기를 어느 정도 모아줄 것 같아요.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마이너스 3kg라는 부담 중이야. 이 마필에게는 약간 다소의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이 마필 생각만큼 스타트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빅토르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급급했다. 그리고 선에 못 나간 상태에서 외곽에서 좀 고전을 펼쳤죠. 나름 이제 마필 자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라스트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겼어요. 살착을 했는데 이번에 김덕현 기수가 기승합니다. 김덕현 기수는 기본적으로 내측 마필들보다는 좀 외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외곽 마필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외곽 전개를 선호하고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내측에서도 안에 참고 타는 경주를 많이 펼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김덕현 기수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외선행을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외곽 전개를 선호했고 그런 부분은 기수 자체가 약간 겁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어요. 김덕현 기수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왜 좀 외곽을 좀 선호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외곽의 7번 게이트라는 점이 김덕현 기수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이트도 무난하고 더 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필은 힘이 있는 마필에 더 띄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이 한센 블레이드. 선행 나가면 더 뛰고 이번에도 외곽에서 붙여갈 텐데 외선행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다. 7번 한센 블레이드.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 또 김덕현 기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약간 체중 조절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승수를 쌓으면서 체중이 감량 이점이 덜 지었을 때 좀 53이나 54의 부점준량 마필을 탔을 때 좀 부담이 덜하다. 이번 주에 5대에 기승하는데 53kg 기승하는 경우가 4마리 기승하고 52에 기승하는 마필이 한대 1호를 한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력 보충을 하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키가 크고 이런 마필 이런 기수들은 체중 조절에서 상당히 힘들고 당일날 현장에서도 컨디션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53이라는 부분 토요일날은 53kg를 유지하고 할 수 있다.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51kg 탈 때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힘있는 오전부터 힘있는 말머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7번 한센 블레이드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3번 큐피드 여왕 직전에 김정규 교수가 너무 잘 탔죠. 이 마필 또 내선에서 그렇게 치고 나오는 라스트에 치고 나오는 한 발이 가능할까? 저는 이번에 레츠 게이트라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쉽진 않다고 봐요. 직전에 마필 자체는 어제 썬더모카인 자말의 이 마필도 순발력이 느린 마필이 아닌데 자칫 급해지다가는 이 마필이 직전만큼의 탄력은 나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큐피드 형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편성 자체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인기도를 많이 모으고 있지만 저는 3번 큐피드 여왕은 좀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현장에서 안 뺄 수도 있습니다. 현장 상태까지 살펴보고 9번 정상 드림 같은 경우도 이거 윤태기스가 정말 힘있는 말머리로 외곽 압박을 통해서 왔던 내용이죠. 이번에도 그런 외곽 무빙으로 치고 올 수 있느냐 쉽진 않아 보입니다. 내선 마피들이 상당히 스피드도 좋고 라스트에 올라오는 힘도 좋기 때문에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외곽 압박을 가해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정상드림도 이번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는 아마 그런 좀 약하게 보고 있어요. 또 10번 브루데자이언도 주임사를 잘 치고 나와요. 빠른 마필은 사이버, 최강스타 이런 마필들과 펼치면서 왔어요. 정말 빠른
흐름을 탈 수 있었다. 주임사 때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그런 내용 속에서 걸음도 주임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월 6일 요배통 전력도 있고 마필이 좀 무리하지 않았나. 전 10번 대자에는 데뷔전이고 마필을 좀 원래 베이준 쪽에서 마방 자체가 초반부터 강하게 데뷔전부터 강하게 마필을 밀어붙이지 않아요. 데뷔 뭐 2전 3전부터 약간 마필을 서서히 끌어올려서 성적을 내주는 마방이기 때문에 블루 대자에는 10번 게이트에다가 이번엔 안 본다 할 수 있고 12번 마성질주란 마필이 있어요. 이거 뭐 이현중 기수의 말머리와 간 공격적인 말머리와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일요일날 좋은 성적을 냈고 마필 자체 힘도 있고 근데 17주라는 공백에 다소 패턴 자체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마성주도 좀 지켜봤는데 이번 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할게요. 7번 한센 블레이드를 축으로 저는 4번 명왕이 후차권을 유력하고 그나마 봐준다면 3번 큐피드 여왕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큐피드 여왕과 유령 폴라인 이건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번 웃게 해줄 때에는 저는 이 마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마필을 세게 보는 마필에는 좀 직전에도 뭐 달리는 족톱이면 큐티밥이 좀 약한 편성이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3착이었고 마필 기록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2월 3일날 불량주로 있고 직전에도 상당히 빠른 주로 있기 때문에 이 기록 큰 의미는 없어요. 2번 게이트긴 하나 저는 웃게는 안 보는 마필이고 1번이나 3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3차권 저는 기본적으로 4번을 후차권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현장에서 아마 7사 단방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1번 3번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5등급이 맞아? 이 편성이 5등급이야? 이거 6등급 마필들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5등급에서는 최약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막 올라온 마필들과 또 5등급에서 부진하는 마필들의 승부인데 6등급에서 올라온 마필들도 이거 6등급에서 정말 약한 편성에서 좀 억지 해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마필들을 추천드릴까 상당히 이 마필도 저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마필 자체가 그렇게 고만고만해요. 마필 자체가 일단 1번 늘푸른캣 이거 최은준 기수가 너무 안일하게 마무리했죠.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 8번 게이트인데 정말 앞에 빨리 나가주면서 마필이 충분히 이렇게 열심히 타줬으면 중간부터 열심히 타줬으면 이거 1번 늘푸른캣은 직전 경주에 저는 3차권까지는 왔겠다 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너무 안일한 말머리를 해줬어요. 2월 17일 기승했을 때 말머리하고 직전 말머리하고는 전혀 초반에 좀 참아주면서 다른 마필이 넘어갔다고는 하나 이거 좀 공격적으로 몰아줬으면 최은준 기수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공격적인 말머리를 하지 않는다. 초반부터 마필을 좀 믿고 공격적으로 가도 1번 늘푸른캣은 괜찮을 때는 하는 마필입니다. 1200m 거리가 내려왔고 이것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에요. 선행도 나가줄 수 있는 스피드인데 선행 나가줄지는 의문이에요. 외곽에서 선행을 덮쳐 나갈 수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늘푸른캣 마필은 걸으면 되는데 최은준 기수를 딱히 믿고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2번 바람의 소리와 3번 아라비아 공주는 패치료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2번은 16주 3번은 17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수십 주행사를 치르고 나오는데 마필 자체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공백을 가지고 패치로돼 있던 마필들이 강하게 쓸까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2번 3번 게이트는 여건은 좋지만 저는 좀 덜 보는 마필이고 지금 승급전에 6번 레드블레이드 7번 브리킨 두 마필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이 두 마필 중에 아마 인기 마필일 텐데 걸음이 그나마 나은 마필은 6번 레드블레이드 더 안쪽에 있고
물론 브레이킹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6번 레드블레이드도 만만치 않아요. 김영균 기수의 재기승이고 6번은 확실히 마필 자체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직전 경주에 약간 덜컹거리면서 마필이 좀 늦게 나왔죠. 게이트에서 약간 늦었어요. 약간 덜컹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도 앞선 빨리 붙긴 했지만 이거 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마필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덜컹거리고 원래 착지불량하지 않던 선행 나가던 마필이 착지불량을 하지 않나, 또 앞선 선입전개를 하던 마필이 기립 늑발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가역적인 부분이나 현장에서 게이트 열리고 나서 나오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레드불레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동체 자체가 약간 큰가요? 게이트 약간 꽉 끼는 느낌이 약간은 있었어요. 게이트 안에서 마필이 약간 꽉 낀다? 그러면서 약간 마필이 몸이 약간 걸리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레드불레이 자체는 일단 마필 자체는 좋아요. 뭐 무난한 2탄이라면 입상권 한 자리 차지해 축으로 가져갈 마필이고, 복병만두 소개해드릴게요. 브레이키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D가 좀 약하고 마필 자체가 강한 승급을 했지만 5등급 편성에서 물론 약한 편성이지만 선행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브레이키는 좀 그렇게 엄청 세게 보지 않아요. 현장에서 엄청 좋아졌다고 하면 놓고 가지고 갈 텐데 아무래도 레드 블레이드에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복병만두 소개해 드릴게요. 10번 속보홍조예요. 이마필 10번 게이트죠. 만호의 기사 기승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좋아진 걸음은 아니지만 이마필 앞선 던지기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직전 경기에는 김목성 기수가 좀 의도적인 후미에서 참고 전개를 펼쳤죠. 근데 마필이 조금 끌리는 마필입니다. 직선에서 한 발을 써봤는데 마필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직전 경주에. 3월 9일날은 앞선 나가는 화면식이 강력하게 앞선 나가는 전개를 펼쳤는데 만우의 기수의 10번 게이트긴 하나 이거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 던지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발력상 다른 마필들이 전혀 밀리지 않아요. 기습선행을 나간다면 10번 속보홍주는 충분히 사고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속보홍주 여러분들이 꼭 기습선행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는, 기습선행 나가면 가능하다 체크를 해 나가는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11번 호크행진곡 이거 저는 마필 자체는 데뷔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승급전이고 1200m에다가 11번 게이트긴 하나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마필을. 근데 조제로 기수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부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런지, 또 경주 적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제로 기수 기승이라고 부분 때문에 약간 고민이 많이 돼요.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렸을지, 몸의 에너지 레벨을 얼마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좀 조심스럽다. 저는 조제로 기수는 이번 주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좀 지켜봐야 된다.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나오는지를 정확하게는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마필 기승하는 걸 보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호크행진곡은 마필은 좋은데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축은 6번 레드블레이드, 여기에 후짝번호는 1번 늘푸른깨가 7번 브레이크는 인기마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마필드 생각하고 있고, 또 복병마로는 던지기 승부가 가능한 10번 속보홍주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조금 아쉬웠던 마필이 있어요. 저는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갈 텐데 1번 일각수입니다. 아마 당연히 현장에서 일각수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복귀 내용도 있고 마필 자체도 1200m 되는 마필이고, 또 3번 토암산 파워도 힘이 있는 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고, 4번
언디피디드 문세인 기수 안장이고, 또 대상 경주를 출전했던 5번 루이즈 2000 일반 경주로 돌아왔죠. 또 원더풀 딕시 이현중 기수 상수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다수 모아주는데 일각수가 생각보다 마필 능력에 비해서는 인기를 크게 모아주질 않아요. 이번 경주에 1번 게이팅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직전 경주에 약간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죠. 출발과 동시에 착지 불량이 일어나면서 마필이 밑에 구덩이를 파놨나요? 마필이 비틀거렸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솔직히 안윤기에서 낙마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춤을 추듯이 옆으로 한번 비트, 오른쪽으로 한번 비트, 착지 불량인 마필이 발을 잘못 디디면서 착지 불량인 밑에 구덩이 파놓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몸의 균형을 마필이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도 다시 추진해서 나옵니다. 자세를 잡고 안효리 기수가 출발만 원활했으면 직전 경주에 제가 보기에는 3차 과역까지도 가능했다. 이거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일거수는 거의 선행형 마필이고 지금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외곽에 어느 정도의 빠른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선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직전 같은 뭐 구덩이 의도적으로 파놓지 않고 다시 착지 불량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1번 일각수는 저는 부담장이 55가 늘어난 상황, 아마 이게 레이팅이 그대로인데 동일인데 7착을 했는데 레이팅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 1점이라도 빠질 수 있는 내용인데 빠지진 않았던 게 마필 자체가 그 착지 불량에서도 힘이 있고 라스트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번 일가수 저는 경쟁이 높다고 봐요. 이번 경주에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효리 기수의 내선 선행 이거 무섭습니다. 일가수 저는 충분히 입상권까지 가능하다 축으로 말씀드리겠고, 3번 토암산 파워 현군 경쟁력이 있는 마필은 생각보다 성적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외곽 전기가 좀 다소 아쉬웠던 모습이에요. 두 번의 레이스 게이트 내려왔고 초반력 순발력 있게 바로 일가수 옆에 붙여나간다면 힘으로 압박하거나 아스에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마필이 초반에 좀 앞선이 막히고 좀 외곽으로 빼서 전개를 한다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바로 붙여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토암산 파워도 확실히 이마필은 마필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도 좋고 토암산 파워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복병마 뭐 다른 마필들이 있는데 원더풀 DC, 루즈 2000, 뭐 4번 언디비트 이 마필은 현장까지 살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1200m 좀 루즈 2000, 원더풀 DC 1200m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4번 언디피디드는 약간은 마필이 그렇게 썩 아주 능력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마필 자체가 좀 걸음이 많이 다 나온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복병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거 강급되고 나서 마필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상당히 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필을 좀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마필의 에너지를 좀 올리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동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예전의 컨디션을 좀 보이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지금 훈련을 좀 패턴상으로 훈련 잘 소화하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에너지 레벨 자체가 올라왔다. 이 마필은 이번 정상천만은 진격의 천만, 정상천만 헷갈리네요. 진격의 천만은 이번 경주에 2번 게이트도 여건도 좋고 마필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선에서 참고 매선에서 치고 나오는 한 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동진 기수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리하게 다 기승을 하죠. 진격의 천만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앞에 빨리 붙어줄 수 있는 순발력도 원래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가다 한 발도 출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부담주연도 내려간 편 내려갔죠. 53.5입니다. 이번 진격의 천마, 저는 이번 경주에 꼭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가져야 돼. 복병마다 이 마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되는 마필. 최근에 바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마필 장이 서서히 올라왔고,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 이게 이동진 기수 의미가 있습니다. 2번
진격의 천마.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추북은 1번 일갑수, 목적권으로는 3번 토함산 파워 보고 있고, 4번, 5번, 7번이나 뭐 다른 마필들은 현장에서 좀 상태 보고 고민을 해보는 경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경주죠. 내측의 승급 마필들 현궁 경쟁력 글쎄요. 이 마필들이 현궁 5등급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약간 의문이 좀 많이 가는 경주긴 합니다. 레드의 승급 마필들이 전부 선행으로 우승을 입상하라고 올라왔던 마필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 마필들이 여유가 있었냐? 승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유가 있었냐? 여유가 그다지 있진 않았어요. 마필들 자체가. 그나마 5번 화이트벨벳이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줘서 선을 나가서, 근데 상대는 약했다. 다소 약했다. 마필도 올라왔고 2월 3일날 경주를 펼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에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고 여유를 보일 수 있었다. 아마 선에 나간 더 잘 떠줬던 내용도 있고, 또 이번에 문세인 기수 안장이에요. 부단장은 54로 좀 내려갔죠. 다른 마필 승급 마필들 광복주행이나 이번 OK데이, 이번 챔프케이트 내려갔지만 화이트 벨벳의 54에다가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그리고 아니면 외선 압박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화이트 벨벳, 그나마 이번 경주에는 낫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마필들보다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화이트 벨벳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1번 챔프케이나 2번 OK데이, 3번 광폭주에는 전 현장에서 내측 게이트고 상당히 좋은 게이트 조건 내측이지만 저는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마필들이 오히려 앞선 내선이지만 무너질 수 있다. 화이트 벨벳이 넘어가는 순간. 그러기 때문에 좀 복병마권으로 8두지만 복병마권으로 보는 마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8번 백두의 정상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윤택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좀 더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수의 멀로 기수. 마필 자체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 마필들은 멀로 기수가 좀 잘 타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마필은 앞벽기가 다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록이 똑바로 가는 마필, 몰록에서 충분히 채취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전 이내만, 초반에 오전 이내만 들어와 준다면 라스에 이거 한 발을 써서 앞선 마필들 넘어갈 수 있다. 전개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8번 백두의 정상을 꼭 복병권으로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솔직히 5번 화이트 벨벳의 축으로 현장에서 저는 상태 보고 1번 챔프K, 2번 OK데이, 3번 광폭주주, 저는 그나마 1번 챔프K를 더 보고 싶어요. 이동하기 수기승이고 내측에 썬더모카시 자마라 이 마필도 선행을 나갈 수 있어요. 5번 화이트 벨벳이 외선행을 나가는 순간에 내측으로 파고 나오는 선행을 나가줄 수 있기 때문에 5번 화이트 벨벳과 동반으로 나가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마필 자체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은 5번 화이트 벨벳, 또 후자권에서는 1번, 또 현장에서 2번, 3번을 좀 살펴봐야 되고, 복병마로는 8번 정도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11번 청강선이 직전 경주에 이번 게이트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무너졌죠. 이거 높은 부중과 또 직선에서 힘싸움에서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한 산행을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내측에 이번에도 2번 노열웨이버, 4번 우라칸이라는 만만치 않은 스피드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선발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11번 청강선이 선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 11번 게이트, 만약에 선행을 나가준다면 어찌어찌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치만 내선의 우라칸이나 이번 노열웨이버, 혹시나 뭐 엉뚱한 다른 마필들이 인해서 11번 청강선이 못 나가준다면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외곽 전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기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벅찬감이 있습니다. 4번 우라칸, 이거 다시 한번 선행, 아주 편한 선행, 빠른 편성에서 선행 나가주던 마필인데 마지막에 이제 버텨주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마필은 솔직히 선행도 빠르지만 따라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마필이 워낙 끌리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주는 부분이 있는데 단거리 1200m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1200m 4번 우라칸 이번 경주에는 마필 자체도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노리고 가야 된다. 이 마필도 꼭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 그러면 축으로 어느 마필로 가져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1번 헤네댄서는 솔직히 걸음이 다 나는데 조한백에서 1번 게이트에서 너무 잘 타졌죠. 근데 솔직히 저는 1번 게이트 조한백에서는 무섭다고 봐요. 항상 1번 게이트는 자기 라인에 탈 수 있는 조한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라인 좋아하는 라인과 잘 타는 라인이 1번, 1,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조한별 기수, 레츠 게이트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하게 보지 않아요. 마필 자체가 지금 하향세이기 때문에 1번 헤네디 댄서. 그래서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수의 마필들이 부담감이 있어요. 3번 말라카스도 걸음은 좋은데 이거 라스트에 올라오는 걸음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축마보다는 복병마 3번 말라카스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마필 인기도에서 저는 마필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인기도는 어느 정도 모아줄 것 같은데 게이트 내려왔고 이번에 충분히 노림수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 순발력이 다소 아주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게이트 3번 게이트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 초반 2선이나 3선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확실한 보장은 안 돼 있어요. 2선, 3선이 가능하다면 이 마필은 내측에서 2점 살려서 라스트에 김효정 교수의 특유의 내측 파고 나오는 말머리를 할 수 있는 부진만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 수 있습니다. 3번 말라카스 이 마필도 꼭 복병마로 안고 가야 되는 마필. 저는 기본적으로 3번 능력상으로는 마필 걸음상으로는 3번, 4번 11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11번은 보장이 안 되고 4번 우라칸도 뒤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3번 말라카스도 이거 전개 보장이 확실하게 나와주진 않고 물론 라스트에 올라오는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헤네디 댄서는 마필의 에너지 자체가 많이 다운돼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3번, 4번 11번을 마필의 능력 자체는 걸음 자체는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장 상태 보고 좀 충마를 고민해봐야 하는 경주고 3번 말라카스 우라카는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좀 높게 평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땀이 막 나네요. 좀 살짝 많이 날씨가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옷을 좀 벗고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 좀 약간 땀나고 좀 더워요. 말을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에 열도 오르고 열량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소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더운데 이번 경주 계속 8경주 진행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 5등은 1700m 이게 1700m 하이 등급이죠. 1700m 하이 등급 선행마를 찾아라 게임입니다. 솔직히 선행마가 유리하고 직전에 제가 놓쳤던 마필 있죠. 제가 뭐 방송 때는 언급 드렸어요. 이 마필은 확실히 힘이 좋다. 올라와 있다. 언제 때릴지 모르겠다. 게이트도 1번 게이트였고 상비군. 근데 총알가치는 강력하게 축으로 상비군은 후차권으로 안고를 갔어요. 현장에서 제가 한방 두방으로 가다 보니까 상비군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비군을 넣지 만약에 3마리 잡아갔다면 상비군까지 넣었을 텐데 저는 한방 아니면 두방으로 이렇게 갑니다. 현장에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은 좀 놓쳤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직전 경주에. 물론 방송 때는 언급 드렸지만 이번 상비군 또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어요. 57kg는 부담장이지만 내치게. 근데 이거 믿고 가기에는 부담은 있어요. 문정경 기수에다가 다시 한번 또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막 3차, 4차 이렇게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00은 마필 자체는 좋고 확실히 직전에 여력도 있었고 내측에서 파고 나오는, 근데 믿고 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으로 아까워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선행말을 찾아야 되겠죠. 1번 퍼스티지. 이마피 이번엔 선행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이거 뭐 외곽이 없습니다. 마필들이 선행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퍼스티지가 순발력도 좋고 기본적으로 땡 하면 먼저 나와요. 거기를 내미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코너 돌 때 다나카 기수가 그냥 쫙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참고 뭐 두 번째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무너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선에 나간다면 퍼스티지는 더 뛰어요. 노려야 될 마필 1번 퍼스티지. 지난 경주부터 뭐 수행 조교를 펼치면서 지구력 보강을, 근지구력 보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번 퍼스티.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로 노려야 된다. 1번 퍼스티 말씀드리겠고, 또 한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마필을 이번 경주 편성상 좀 축으로 가져갈까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이 마필은 어차피 끝에서 한 발 써서 올라오는데 이거 아차 싶다 하면 4차 착속권 라인 들어오지만 3차 입상권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마필인데, 5번 라스트 잭팟입니다. 1700m에서는 언제든지 이 마필은 추입 한 발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올라오고 편성상은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아요. 1번 퍼스트지가 끄는 흐름에서 빠르지 않은 흐름 속에서 5번 라스트 잭팟은 최후미에서 타이밍만 잡고 있습니다. 1700m 경주가 길게 마필들이 쭉 뻗는 흐름이 아니라 4코너 지점에서 마필들이 다소 뭉칠 경향이 높은 경주예요. 그렇다면 맨 후미에 있는 5번 라스트 잭팟은 이거 타이밍이 나온다. 그렇게 될 때는 라스트 잭팟이 라스트 한 발은 가장 좋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착수권 입상권까지 노릴 찬스입니다. 여전히 이 마필 옆방은 조교로 꾸준한 조교 패턴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5번 라스트 잭팟 이번 경주 이 마필 뭐 직전에 뭐 실착 있다고 해서 뭐 3월 23일날 거의 뭐 바닥 쳤다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입니다. 5번 라스트 잭팟 이번 경주 꼭 관심에 가져가야 돼. 마필이다. 안고 가자. 삼복공은 무조건 안고 가야 돼. 5번 라스트 잭팟 말씀드리겠고, 복병마 충만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2번 상비군을 믿고 가기엔 부담감이 있고, 1번 퍼스티지가 선행을 나간다고 해도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하기에는 좀 고민이 됩니다. 뭐 1700을 점뛰는 마필들의 현장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 물론 라운 프로세스나 이런 마필들이 1700이 안 되냐,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3번 머니샤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축을 고민을 살펴봐야 되고, 복병마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마필은 1번 퍼스트지 선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마필은 꼭 안고 가자. 2번 상비군, 5번 라스트 잭팟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혼합 4등급 1700m 공주입니다. 이번 공주의 혼합 4등급이죠. 연령 오픈 결정 경주로 결정비로 진행되는 경주인데, 이거 결정비라 부담장이 다른 마필들이 승급 전에 혼합 4등급이기 때문에 편성을 좀 잘 들어왔어요. 4번 총알같이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이거 부담장이 56이라는 다소 높은 부담장이 책정돼 있죠. 배정 B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편성을 잘 찾아온 겁니다. 이거 선행만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갈 가능, 이번에도 선행이에요. 유력해요. 외곽에 9번 선오브 썬더가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마필이 넘어가고 싶다고 해서 총알가치를 쉽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뒷직선에서 문세인 기수가 좀 강하게 압박을 해오면서 4번 총알가치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총알가치는 4코너까지는 그냥 맨 앞에 있다. 4코너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그러면 라스트까지도 이 마필은 그대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 총알가치.
가체가 작기 때문에 좀 선행을 못 나가는 경합이 일어나고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내주긴다면 불안 요소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선행, 그리고 박상훈에서 선행말을 잘 타거나 선호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마필하고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호흡을 같이 맞춰 맞고 이마필을 어떻게 힘안배를 해주고 좀 전개를 어떻게 끌어줘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필이 잘 알고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왔을 때 때려야 된다고 봐요. 연속으로 입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 총화 가치는 지금 4세공 한창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9번 선오브 썬더 승급마이고 인기마입니다. 문생기수 안장이고 1700m가 되냐? 글쎄요, 이 마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1700m 검증도 안 돼 있고 외곽이라 자리 잡기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초반에 앞선에 빠르게 붙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칫 무리한다면 이마필은 1700m 검증도 안 됐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문세인 기수가 뭐 직전 경주에 상당히 쾌조의 컨디션 미친 듯한 토요일 날 미친 듯한 말머리를 보여줬죠. 정말 이거 자리가 안 나오는데 억지해서 자리를 잘 잡고 마필의 힘합이도 잘하고 라스트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말머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만약에 그런 쾌조의 컨디션 문생기에서 다시 한번 그런 컨디션이라면 9번 선오브 썬더 자리를 잘 잡고 간다면 뭐 총알씨 옆에 붙어서 라스트 한 발 역전을 노린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1700m라는 점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마필 자체는 확실히 올라왔어요. 18초에서 마필이 좀 잘 만든다는 생각은 드는데 승급전 축으로 가져가긴 부담이 있지만 안고는 가야 돼. 그러면 저배당으로 끝나냐? 뭐 4번, 9번 한 방이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 있죠. 6번 우리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 마필은 초반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발동이 늦어서 직전 경주 1300m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거리를 늘려서 나옵니다. 단아까 기수고 마필 자체 힘도 있고 주폭도 좋고 1700에 상당히 긴 거리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혈통 자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원래는 조금 마필을 지금 직전엔 데뷔전이었지만 선장을 시키면서 순발력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마필 자체가 예열이 좀 늦게 되는 부분 라스트에 늦게 걸음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라스트 한 발 역전은 가능합니다. 추입 한 발이 힘도 있고 우리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야 되는 마필이고 7번 에이스 켄트 두 번의 지금 박태준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 마필에게는 좀 다소 버거운 편성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마필은 올라왔어요. 7번 에이스 켄트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편성도 만만하고 초반에 너무 후미로 쳐지지 않는다면 원래 스피드대로 마필을 전개를 한다면 직전처럼 막 너무 후미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 다섯 번째 이내로만 이 마필이 원활하게 따라가준다면 충분히 라스트에 역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7번 에이스 켄트 외곽 무빙 승부도 가능한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7번 에이스 켄트도 이번에 힘이 확실히 올라왔어요. 노려가야 되는 마필. 이번 경주는 솔직히 4번 총알 가치를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고 선 오브 썬더는 안고는 가되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힘이 좋고 주폭이 좋은 6번 우리 라스트에 올라오고 7번 에이스 켄트까지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1번 블루프 이 인기 모아줄까요? 저는 이마필 안 봅니다. 선행 다시 한번 나가줄 수 있죠. 1번 게이트라 선행 나가줄 수 있고 유력합니다. 또 편하게 나가서 버티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마필 선행 나간다는 보장도 안 돼 있지만 나가서 버틴다는 보장이 왜냐하면 1800m는 만만치 않아요. 초반에 직선도 1700m는 다소 길고 코너를 1700m 늦게 돌아 나오고 그리고 힘을 더 쓴 상태에서 힘을 초반에 쓴 상태에서 오르막을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직선에서 직전만큼 버티려는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고 가기에는 1번 블루프는 좀 부담감이 있다. 저는 이번 경주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안고 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아마 현장에서 뺄 가능성이 높고
이번 스프리로 오브 한세는 마필 올라왔는데 이 마필 왜 또 1800일까요? 저는 1800 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다비드 기수인데 이 마필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선행을 나가줘야 되는 마필이고 1400이나 1300 미스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마필은 올랐는데 1번을 넘어가서 2번이 스피드 오브 한센이 선행 나가준다면 이거 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놓고 하기에는 그래도 1800은 좀 다시 한번 1800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6번 용총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잘 탈 수 있는 마필이 직전에 김정규 기수나 멀로 기수는 그다지 좋은 이마필하고 좋은 호흡을 못 보여줬어요. 이마필 자체는 초중반 후미권에서 서서히 마필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나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 쓰는 마필이에요. 편성도 강하지 않아요. 이번 경주 충분히 해볼 만하다. 계속 이마필은 동반 소속종 마필인가요? 소속종 마필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는 혼자 나왔어요. 용총. 저는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문학조이랑 이마필이 동일 마방이죠. 문학조이랑 동일 마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혼자 나왔습니다. 용총. 좀 강력한 말머리가 예상되고 김동수가 라스트에 뽑아내는 한 발이 좋기 때문에 또 창고 타고 마필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그런 성향과 습성 자체가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용총을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마필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6번 용총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가고 복병만도 말씀드릴게요. 만우의 기수가 저는 긴 거리에서 약간 적응이 좀 쉽지 않겠다. 적응이 약간 좀 더딜 수 있다. 긴 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초반에 좀 강하게 말머리를 하기 때문에 초중반에. 근데 의외로 긴 거리도 좀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만우의 기수가 적응했고 성적이 나와줄 때입니다. 뭐 간간히 배당을 내주는 마피들은 있지만 인기말을 다소 기승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우의 기수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다. 9번 킹즈 워리어. 이 마필은 제가 2월부터 올라온 모습을 봤어요. 서서히 마필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는 좀 파란 흐름 속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직전 경주에도 괜찮았는데 지금 1800m 출전이에요. 나스 한 발에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마필 자체가 초반에 너무 후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초중반에 이 마필이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한 말머리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우의 기수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9번 킹즈 워리어. 김동수 기수는 뭐 초반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죠. 긴 거리에서는. 근데 만우의 기수는 초반에 좀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중간권 이상 자리를 잡는다면 라스트에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마필입니다. 9번 킹즈 워리어. 이번 경주 마필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가져가야 돼. 복병마로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축은 6번 용총, 9번 킹즈 워리어 복병마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혼합 3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에 상대가 강했죠. 4번 화기 초코 캔디는 정말 강했다. 내선에서 치고 나오는 그렇게 치고 나올 줄 몰랐는데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 이제는 좀 다른 상대와 만만치 않은 선행 상대 이그스 그리프터. 화기가 편하게 선행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그스 그리프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생 기수가 호락호락하게 김동수 기수의 이그스 그리프터를 선행을 내줄까요? 내주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화기도 충분히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4번이 선행 튀어나가고 5번이 물고 바로 옆에 붙여서 나간다면 땡땡 굳어 들어올 수 있어. 두 마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4번이 더 유리하다고 했어요. 화기는 마필도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고 또 저는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번 이글스부터가 먼저 넘어간다. 그럼 문세인 기수는 또 참고 영리하게 탈 겁니다. 화기를. 화기가 선입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근 계속 선행을 나와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입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기가 확실히 5번보다는 유리한 마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은 4번 화기를 말씀드리겠고
8번 아멘다, 10번 골드호라, 이 마필들 뭐 1300원 나름 좋은 내용이고 최근에 마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나? 근데 지금 10번 골드호라는 외곽이라는 게이트, 초중반 전개가 썩 좋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8번 아멘다도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라는 이점으로 편안하게 내선 창고 한 발을 썼습니다. 마필은 많이 올랐으나 직전 같은 전개가 나와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 10번은 좀 더 약하게 보는 게 맞다, 이번 경주에. 그러면 4번, 5번이 앞에 나가서 그냥 땡땡 굳어 들어오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기권,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마필.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마필들이 앞에 나가고 다른 마필들이 압박에 가해지면서 앞설이 좀 치열해진다. 4번, 5번이 앞에서 좀 힘다툼을 하고 중하고는 치열해진다. 그러면 복병마, 올라올 수 있는 복병마 말씀드릴게요. 6번 푸른매입니다. 김현중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힘으로 정말 힘이 좋은 마필인데 라스의 그 힘으로, 탄력으로 항상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코너 2개짜리 뭐 1700, 1800 이런 경주보다는 힘이 있는 마필인데 1700, 1800은 약간 버거워 보여요. 근데 호흡 측면에서, 근데 1400 이내로 들어온 내용, 1400, 1300, 1200에서는 이 마필은 호흡 측면에서 라스의 폭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걸음 자체도 라스의 힘으로 폭발력 있게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이 마필 6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내선 전개도 가능하고 중간권 이상 전개도 가능합니다. 항상 외곽으로 돌아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6번 푸른매는 이거 무조건 라스에 올라와요. 문제는 5차권이냐 아니면 5차 착승권이냐 아니면 3차권이냐 3목승권이냐 아니면 2차권이냐 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앞선에서 조금 치열한 전개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6번 푸르메는 이거 입상권까지도 가능하다. 이그스브리부터나 뭐 4번 화기가 한두가 무너지면서 6번 푸르메가 올라올 수 있다. 이거 정말 라스트 정말 좋습니다. 활력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시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6번 푸른매.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복병마로 6번 푸른매 말씀드리겠고, 꼭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되고, 충만은 4번 화기 말씀드렸죠. 이거 선행 안 나가도 됩니다. 굳이 만약에 5번 이그스브리트가 더 빨리 나가버린다면 무리하지 않고 참고 탈 수 있는 내용이고, 저는 선행이 또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스피드 상으로는 맘먹고 나가면 선행이다. 4번 화기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주를 많이 이렇게 전개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그게 맞진 않아요. 제 스타일은 한 놈만 노린다. 한 놈만 팬다예요. 솔직히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드렸고, 충파가 계속 예상을 진행해왔던, 뭐 작년이나 재작년 예상을 진행했던 내용들이나 부분 보시면 저는 한 놈만 노립니다. 보통 한 놈만 고집스럽게 노려요. 제가 예전부터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고,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통 방송에서도 충마 한두나 뭐 복병마 한두 이렇게만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인기만데 이마페는 왜 소개를 안 시켰냐. 솔직히 제가 인기도 축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목요일날 저녁이나 새벽이나 금요일날 오전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부분 때 인기도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상치가 나와야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의 제가 띄웠던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인기도를 약간 예측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마필들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마필들 제가 원래 추천드릴 때는 한두 이두 이렇게 언급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마필들 물론 전개풀이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그 전개가 다 맞을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을 제가 한두를 언급드리는 내용은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확실히 확률이 올라갔고 전개적 이점이 있고, 또 그 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치면서 유리하다, 그리고 이 마필이 제가 어느 정도 관리말이고 노리고 있다, 그런 복병말을 말씀드리는 게 강점입니다. 저는
좀 스타일을 다시 바꿔볼까 생각도 있어요. 일요 경마에서는 제가 토요 경마에서 이렇게 다수의 마필들 뭐 네두 다섯두 막 이렇게 언급 드리면서 충마 잡고 뭐다 언급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언급을 드린 일요 경마에서는 제가 예전 스타일대로 딱 한두 복병만 한두 소개하고 넘어가고 충마 한두 이렇게 충마나 복병만 어쩔 때는 충마나 복병만 이렇게 2두 딱 소개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스타일대로 어떤 분이 문의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개풀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제가 전개풀이를 하는 내용이 다 맞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저는 이 마필 선행으로 봤어요. 착지 불량도 없었고 뭐 기린 늑발 자체가 없었던 마필인데 스타트하자마자 늑발을 했어요. 기린 늑발. 그러나 착지 불량을 했어요. 늦었어요. 그럼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또 제가 추천드린 마필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내용에서 복병마나 충마 같은 경우는 미리 분석해서 좀 잡아서 여러분께 방송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여러들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어차피 네가 추천하는 마필은 복병마 충마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에서는 딱 한두 아마 방송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질 거예요. 뭐 3-40분으로 끊어낼 수 있는 1시간이 넘어가는데 잡다한 소리도 많이 했어요. 짧아질 수 있지만 좀 빠르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마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풀이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전개하는 풀이가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현장에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경주를 펼치는 과정 중에서 경합도 있고 또 마필 늑발도 있고 다른 마필들의 주행 방해나 이런 부분이 다수예요. 또 외곽 선행 주로나 추입 주로 또 주로 외곽 주로가 빠르거나 내선 주로가 빠르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언급을 드리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다. 여러분들 좀 어떠시는 댓글에 남길지 어떤 부분이 더 좋다. 나는 좀 전개풀이를 해주면서 네가 길게 해도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간다. 아니면 네가 정말 자신한 충마나 복병마나 이렇게 소개해주고 빠르게 넘어가나. 나는 그런 내용 그 마필에 대한 한두 패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래요. 충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게 충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힘을 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부진한 성적이 이어지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좀 좋았을 때는 좋고 부진할 때는 부진하고 하지만 항상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꾸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충파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